네, 이번 시간에는 클리닝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이제 서브 세팅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서브 세팅을 실습할 데이터로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iris라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iris라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데이터 가로하고 iris 치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옆에 이제 value 값이 이제 iris라는 것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iris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다음과 같은 뭔가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iris는 이제 꽃의 종류인 거고요. 이제 그 꽃에도 세부적인 이제 종류가 있고 세토사, 베지칼라 뭐 같은 이제 세부적인 종류가 있는 거고, 그것에 이제 세파는 이제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여기서 꽃잎, 페타는 꽃잎의 길이와 이제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받침과 꽃잎의 길이와 넓이가 각 꽃의 이제 스페시스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이걸로써 분류를 하거나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습 예제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보면 이것은 어떤 샘플들이 되겠죠. 이제 세토자라는 꽃의 하나의 샘플에서 그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를 쟀더니 5.1과 3.5였고, 그리고 꽃잎의 길이와 넓이를 쟀더니 1.4와 0.2였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꽃들을 보면서 샘플마다 측정한 값들이 쭉 있는 거고, 또 다른 종류의 꽃에서도 역시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 우리가 일부 데이터만 뽑고 싶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행부터 세 번째 행까지와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첫 번째 열부터 세 번째 열까지니까 요 세 가지 열이 결과가 나오게 하고 싶으면 서브 세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A라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고, 이제 B라는 결과를 보면 다시 5행에서 8행까지만 보고 싶다. 그래서 5행에서 8행 했으니까 총 세 가지 행이 나올 거고요. 다음에 C는 이제 5행에서 8행인데 네 번째 컬럼만 가지고 오고 싶다. 이렇게 보면 역시 이제 네, 어, 세 가지 행인데, 그죠? 이제 네 번째 5, 6, 7, 8, 그러니까 네 가지 행이군요. 이제 네 가지 행이죠. 5, 6, 7, 8이니까 네 가지 행을 가져왔는데 이제 하나의 컬럼이니까 하나의 아, 1하나의 열의 데이터만 나온 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열이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벡터로 변화해주는 특성 때문에 이제 벡터로 변화에 대해서 0.2, 0.4, 0.3, 0.2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알바인드를 해주게 되면 알바인드를 하려면 행이 붙으려면 열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이 똑같게 설정 우리가 A, B에 대해서 알바인드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여기서 보면 2, 3과 5, 6, 7, 8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 C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컬럼별로 붙이는 거니까 같은 행을 선택하고 서로 다른 행을 선택했던 B와 C를 붙일 수가 있겠죠. 네, B와 C를 붙이면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네 번째 열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요약하는 것들, 이제 스트럭처를 하게 되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데이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총 150가지의 observation 샘플들이 있고 총 5가지 베리어블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가지 베리어블은 이제 세팔 랭스, 세팔 위드, 페탈 랭스와 이제 페탈 위드, 그리고 이제 스페시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 어떤 데이터들을 쭉 구성되어 있는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상위 몇 개만 보고 싶다. 헤드를 하면 상위 6개의 값이 나오고요. 상위 10개의 행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어그먼트 10을 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 헬프를 쳐보면 되죠. 하게 되면 얘가 받는 것이 이제 n이라는 아규먼트를 받거든요. x와 n이 순서대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아이리스고 n은 10이 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해도 10이 나오고, 즉 이름에 의한 매칭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름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치에 의한 매칭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에러가 뜨겠죠. 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일은 이제 맨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스트럭처에서 총 150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150번 마지막부터 6개 전까지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머리는 각 열별로 미니멈, first quantile, median, third quantile, maximum 이렇게 결과 나오고, 퀀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의 수니까 25%일, 50%일, 75%일, 이제 100%일까지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empty cars라는 데이터고, 얘를 보면 자동차에 대한 이제 모터카입니다. 이제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 샘플 데이터 셋이고요. 역시 어떤 데이터인지를 보면 이렇게 물음표를 쳐서 보면 오른쪽에 그 설명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mpg인데 얘는 갤론당 마일 퍼 갤론이 되겠죠. 그래서 연비가 될 것이고, 이제 실린더의 개수 몇 개 통 차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의 9번째 열과 10번째 열을 보면 뭐가 되죠? 9번째 열과 10번째 열을 보면 이거는 자동 변속기냐 수동 변속기냐, 그리고 기어가 몇 개 있냐 인데 그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면 수동이면 1이고 자동이면 0이고 기어 단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이제 테이블화 하고 싶다 하게 되면, 테이블을 해주면 자동으로 정리가 돼서 기어가 0이냐 1이냐에 대해서 기어 단수가 3인 게 몇 개, 4인 경우에는 이제 몇 개씩 되고, 이런 것들을 테이블로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테이블이라는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시퀀스 라는 함수고, 처음과 끝을 설정해주면 기본적으로 1씩 증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특정 간격을 설정해주면, 바이로 설정해주면 3씩 증가하도록 하게 되면 1, 4, 7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레터스를 했을 때 소문자가 이렇게 총 몇 개죠? 18, 19, 20, 21, 22, 23, 24, 25, 26개이죠. 이 26개를 따라서 시퀀스를 생성하게 하면 1부터 26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컷이라는 함수도 우리가 배웠었고요. 컷이라는 함수는 이제 아이리스에서 이제 세팔 랭스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숫자들인데, 이것이 보시면 뭐 작은 것은 4점대도 있고 큰 것은 7점대도 있네요. 그래서 연속된 변수인데 이것을 카테고리 5개로 커팅 시키라는 명령이고요. 그렇게 하면 각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자, 이것을 데이터.temp 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애들이 지금 보면 반복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다 날려주고 이제 유니크한 애들만 보려면 유니크를 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가지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순서가 소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소트를 시켜주면, 네, 그래서 5개의 구간으로 나눴을 때가 4.3에서 5.02, 5.2에서 5.74, 그래서 한 구간이 0.72씩 나뉜 것 같습니다. 즉 4.3에서 7.99 맥시멈 구간을 잡고 그것을 이제 5개로 나눌 수 있는 컷오프를 정한 다음에 카테고리를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나누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다루는 패키지 이제 디플라이어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었지만 이미 한번 다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쓰려면 라이브러리로 다시 불러오는 과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번 설치했으면 얘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부터 할 때는 계속 라이브러리로 불러오는 과정들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석 처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뭔가를 쓸 때 이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R 수업 중입니다. 자, 관련 실습 자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자, 이것이 실제 명령만 아니고 그냥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 설명들은 실제 실행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설명이다 라는 표시가 이 샵이라는 버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샵이 들어간 경우는 눌러도 이만큼을 실행을 시켜도 아무런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아주 길게 쓰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그 코드를 짤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짰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설명을 잘 달아두는 습관이 필요한데, 근데 그것이 이제 명령어로 인식이 되면 에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명령어가 아니고 설명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고, 실행될 때 무시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기호가 샵이라는 기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ILS라는 데이터에서 세팔랭스만 선택하고 싶다. 그럼 select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ILS라는 여기 보시면 세팔랭스만 선택이 됐고, 이제 세팔랭스 중에서도 얘가 6보다 작은 애들만 가지고 오고 싶다. 이렇게 되면 얘는 그런 행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네, 다음과 같이 보면 세팔랭스가 다 6보다 작은 애들만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레인지를 하게 되면, 자, 세팔랭스로 어레인지를 했는데요. 보시면 1행에서 20행까지만 뽑았고, 그 세팔랭스를 어레인지를 해서 이것이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팔랭스라는 이름 대신에 그래서 뮤테이트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어떤 어떤 형식, 어떤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new name이 아니라 사실 new, 어쨌든 우리가 새로 추가하고 싶은 베리어블 이름을 적어 놓고 거기가 어떤 수식으로 계산이 되어야 될지를 이제 적어 놓고, 보시면 이거 세팔 랭스와 세팔 위드스 넓이의 곱인 거고, 그것이 새로운 컬럼이 되도록 해준 거고, 그 변수명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넣어주면 여기 새로운 변수명이 생겼고, 얘는 이 5.1과 3.5의 곱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봤더니 empty카, 모터카 데이터에서, 자, 실린더별로 마력의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실린더별로 그룹 바이 해주는 명령어를 실행시켜 주고요. 자, 그렇게 되면 변수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홀스 파워를 이제 평균을 내서 집어넣어라. 서머라이즈를 해주면 각 실린더별로 실린더가 4개에는 홀스파워가 82.6이고 6개에는 122, 8개에는 2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두 개를 합치는데 cbind와의 차이점이 어떤 환자 아이디와 같은 어떤 인덱스에 맞춰서 그 갖다 붙이는, 단순히 옆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데이터를 갖는 애들끼리 한 열에 오게끔 데이터를 맞추는 것이 머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얘도 주소니까 여기다 샵을 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는 T1,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T2고, 자, T1은 아이디가 1, 2, 3에 나이가 20세, 30세, 30세인 데이터고, T2는 고혈압, 당뇨, 어드밴스드 가스트릭 캔서, 이제 위암인 경우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머지 시키면 보시면 3번은 빠지고, 왜냐면 3번 환자는 요 T2에 없으니까 1번 환자가 반복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진단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서 붙게 되는 것이 이제 머지, 그냥 cbind와의 차이점이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이 아이디가 맞는 애를 붙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했을까는 두 개의 데이터에서 똑같은 이름이 컬럼에 있는 경우에는 알아서 붙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끼리를 붙여야 되는지를 지정해야 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by가 이제 어떤 컬럼을 머지하는 데 쓸 것이냐를 정의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똑같게 이제 머지를 해서 t1, t2인데요. by를 id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얘가 만약에 by를 특별하게 하지 않게 되면 알아서 같은 컬럼에 있는 애를 붙이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너 조인과 풀 조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얘는 위에서 얘기한 이제 디플라이어 패키지에 있는 함수인 거고요. 자, 한번 결과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너 조인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데이터에서 서로 붙는 애들만 붙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3번이 T2의 데이터에서 없기 때문에 그 붙지 않는 애들을 날려버리고 붙는 애들만 붙게 되는 거고요. 일단 풀 조인 하게 되면 서로 마칭되지 않는 애들도 다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게 조인을 시키는 거고, 대신에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널 값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머지 혹은 조인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apply 함수권에서 보면 이것도 다 이 예제들은 다 이론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가 있고, 자, 거기서 이제 일행에 대해서 썸을 하게 되면 요 행별로 썸이 되는 거고, 열별로 썸은 이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똑같이 미니멈을 계산하거나 맥시멈을 계산하거나 다 똑같고요. 네,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프로덕트가 뭔가요? 자, 그래서 얘는 열별로 곱셈이니까 봅시다. 첫 번째는 1, 2, 3이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어서 6이 나오고, 두 번째는 4 곱하기 5 곱하기 6이죠. 그래서 4 곱하기 5 곱하기 6이니까 값이 이제 120이 나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같은 거고 평균 구하는 거고 소팅을 하는 건데, 뒤에 이제 얘는 이제 이 함수에 들어갈 인자가 이제 뒤에 점으로 정의된 함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센딩이 true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고, 이제 L apply는 이제 리스트별로, 서브 리스트별로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L apply를 하게 되면, 이제 평균을 하게 되면, 자, 하게 되면 요 x에 대해서 평균, y에 대해서 평균, z에 대해서 평균이 나오는 거고, 자, 그 아까 이론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얘의 평균 0.6이 나오는 것은 t가 1이고 f가 0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 네. 다음에 역시 맥시멈 값도, 그래서 t가 1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맥시멈이 1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뭐 콘타일 값을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sapply도 erapply랑 똑같은데 erapply는 이렇게 다시 리스트로서 결과가 떨어지는 반면에 이제 sapply는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떨어지는데 simplify 옵션을 false로 주면 erapply랑 똑같다. 뭐 그런 거고 이제 tapply는 자 여기가 이제 데이터고요. 1부터 10이고 그 그룹별로 뭔가 처리를 하게 주게 되는데 모든 그룹이 1이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일하게 처리하는 거고 썸을 해주는 거여서 하게 되면 다 모든 그룹이 1이고 그룹이 1인 애들의 썸은 1부터 10까지의 썸이어서 55가 되는 거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인데 얘는 뒤에 나오는 애로 나눈 후에 나머지 값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홀수는 1이고 짝수는 0입니다. 그래서 홀수인 그룹은 이제 true고 짝수인 그룹은 false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홀수인 애들은 true에다가 다 모여서 계산이 될 거고 홀수인 애는 false로 다 모여서 계산이 될 건데 그 계산 기준은 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짝수의 합은 30이고 홀수의 합은 25입니다. 혹은 그냥 얘를 홀짝홀짝이 나오게 해서 다음과 같게 되면 0일로 즉 나머지가 0인 애들은 30의 나머지가 0인 애들의 합은 30 나머지가 1인 애들의 합은 2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실습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